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36개는 민간의 지혜들을 한데 모아놓은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책략서입니다.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4글자 아니면 3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입으로 줄줄 외우시고 다니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영의 지혜 또는 인생의 처세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요, 제15개 조호리산이라고 하는 공정계 제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리산은 호랑이를 조종해서, 즉 호랑이를 움직여서 산에서 떠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 재미난 4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나온 단어가 되다 보니까 글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상당히 우리 머리나 또는 가슴속에 팍팍 와닿습니다. 산속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호랑이를 산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잡으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 머리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움직여 산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조호리산 15개의 역사적인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한신이라고 하는 명장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토사구팽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배수지진, 또 배수진이라고 하는 고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신이 초안쟁패에서 초나라 항우를 돕던 조나라하고 정형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조나라의 성안군 진여라는 사람이 참모였던 광무군 이자거의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자거는 한신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지구전을 펼치자라고 하는 정확한 제안을 사실 성안군 진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진여는 한신이 아직까지 무명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신을 굉장히 깔봅니다. 한신이라는 게 뭐 별 볼 일 없는 젊은 놈이 뭘 알겠냐. 이자거의 전략과 전술을 일거에 제안을 물리쳐 버립니다. 한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밤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배수진을 칩니다. 바로 여기서 배수진이 나오죠. 그리고는 날이 새자 이 매복했던 군사들로 하여금 성을 공략하는데요. 그 사이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 군사들이 조나라 군사들을 공격해서 끌어냅니다. 성 바깥으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조나라 병사들이 성을 나온 틈에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성 곳곳에다가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성을 나왔던 군사들이 자기네 성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한신의 군대에게 정말 점령당한 것처럼 온 성 전체가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앞뒤로 협공을 해가지고 조나라 군대를 대파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배수지진이 일어났던 한신과 조나라의 정영구 전투였습니다. 한신은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를 끊임없이 약을 올리는 거죠, 그죠? 건드려가지고 상대편을 끌어내므로써 성을 공략해서 결과적으로 상대의 심리까지 공략하는 이런 조홀이살의 전략을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를 남겨놨습니다. 미국 1840년대 미국 하면은 서부 영화에서도 참 많이 등장하는 시대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발견되어서 노다지를 캐려고 하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유럽, 미국 이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교통로라는 것은 뉴욕 항구에 도착해서 가장 서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그 길이 유일한 항로였습니다. 배도 뭐 여러 차례 가지도 않고 몰려드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도 개통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에서 거꾸로 미국으로 올라오는 그런 교통로까지도 개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라과이의 선박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운항, 이 부분이 참 단거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교통 노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데르빌트라고 하는 젊은 상인이 주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과이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하고 결탁을 해서 반데르빌트가 파라과이 선박 운항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반데르빌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뭐 그만큼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금강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던 중 헐크라고 하는 상인이 반데르빌트의 파라과이 선박 운항권 독점 노선에 대해서 눈독을 들입니다. 야, 저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거죠. 그래서 반데르의 주치의와 그 친구들, 특히 반데르의 아내 친구들까지 공략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치의를 통해서는 반데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들이나 반데르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요즘 반데르의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반데르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데르가 내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반데르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반데르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파리로 여행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데르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껴서요. 결과적으로 파리로 여행을 한참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헐크는 파라과이 정계하고 군대에 접근해서 독점권을 자기가 손에 넣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즉 반데르가 파라과이에 남아 있는 한은 헐크가 반데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반데르를, 즉 호랑이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조홀이산함으로써 선박 독점권을 손에 넣은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조홀이산의 메시지와 통찰은 관건은 움직일 조자, 조종한다 할 때 이 조자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호랑이를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뭐 조건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미끼를 던져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전장터를 만들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든지 이런 조건 창출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순조롭고 교묘하게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내 전력이 상대와 비슷하거나 내가 약할 때 상대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또는 내 상대와 고객을 마음먹은 대로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크게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가 나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선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면 내게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창조적인 방법으로 조홀이산 계책을 사용해서 경쟁 상대를 상대에게 불리한 다른 지점으로 시장으로 끌어낸다면 상대는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나는 성공과 사업 발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